뛰면서 막 손목도 쳐가지고 빠져 올려주고 머리도 이렇게 바꿔주고 전력 질주할게 여기서 끝까지 저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원 관장이라고 하고요. 와이어 주짓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와이어 주짓수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강팀으로 되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거의 강팀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안으로는 그 체크맷이나 뭐 알리안스 그런 팀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는 2013년에 제가 미국에서 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오픈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팀이고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와이어가 우리나라 전국에 46개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총 46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과 소속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와이어 주짓수 윤민호입니다. 95년생이고 현재 블랙벨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며 언제 처음 수련을 시작하셨습니까? 32살이고 처음 수련은 17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짓수를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작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때 친한 친구 소개로 유도 도장인 줄 알고 유도를 배우러 갔으나 알고 보니 주짓수 도장이었고 그 운동이 저랑 잘 맞아서 이렇게 쭉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용원 교수님 및 와이어 주짓수와의 인연을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그곳에서 수련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20살이라고 답하긴 했는데 19살에 최용원 관장님, 우리 용원이 형이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배움을 청하고 그리고 20살 때 확실하게 팀으로 옮겨서 그 밑에서 수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와이어 주짓수 직원은 몇 곳입니까? 와이어 주짓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은 현재 46개로 알고 있고 와이어 주짓수의 가장 특별한 점은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몸으로 부대 끼고 서로 탭시키고 수입하면서 점점 끈끈해지고 그리고 용원 관장님, 최용원 관장님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기 주짓수 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반의 수준 향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주짓수 수준은 이제 요즘도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와이어가 얼마 전 아시안 챔피언십 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본인과 팀에게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습니까? 아시안 챔피언십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합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고 저도 그렇고 밑에 동생들도 그렇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이어 주짓수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한국 주짓수 씬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고 4세대 한국 선수들을 길러내는 일은 어떤 느낌입니까? 전 영광스럽게도 이 본관 HQ 자리에서 10년 동안 사범 일을 하다가 최근에 노원 와이어 주짓수로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이어의 일원으로서 새로 저도 제자들을 키우고 와이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주짓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 면에서 진화하고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초기 중기를 넘어서 점점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 챔피언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나올 것이고 그 길을 제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수련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주짓수에 대해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직 해외에서 더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한국에서는 저보다도 강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한국 선수를 만난다면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기소개랑 이제 와이어 주짓수에서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 주짓수 조준용입니다. 그 동탄 와이어 주짓수에서 이제 관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주짓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게 바로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어렸을 때 좀 친구들이랑 많이 다퉜는데 그때 좀 한 번 졌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주짓수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바로 운동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은 존 프랭클의 박진우 관장님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어땠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막 검은띠도 한 10명 막 이렇게 있을 때고 대부분 체육관 관장님들 막 다 파란띠고 보라띠고 시합 나가면 막 파란띠 우와 막 보라띠 우와 할 그럴 때인데 근데 그럴 때 막 운동 이제 형들이랑 같이 막 해가지고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그럼 이제 2011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의 한국 주짓수에 대해서 어떤 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일단은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때는 관장님들이 막 이제 검은띠들이 막 11명, 10명 막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막 거의 700명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다 수련 인구도 많아졌고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실력들도 그렇고. 그럼 이제 현재 와이어 주짓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와이어 주짓수가 어떤 이유에서 되게 강한 컴페티션 팀이 될 수 있었는지. 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와이어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저희가 보면은 와이어가 처음에 막 이렇게 팀으로서보다는 그냥 이제 거의 선수부 운영을 좀 느낌으로 많이 해서 외부에서도 이제 스파링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막 전국에서도 오고 이제 서울에서도 계속 이제 주짓수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잘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이제 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신의 시합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스타일은 그냥 지지 않는다. 시합 들어가기 전에도 지고 싶지 않다. 이기고 싶다. 막 이기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뭐 지더라도 내 것만 내 게임은 한 번은 해보자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매번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유러피안 2026년 유러피안 챔피언십에서 동메달을 따시면서 되게 좋은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이제 그 유러피안 브론즈를 따신 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이제 뭐 동메달을 땄다기보다 그냥 이제 유러피안에서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잘 돼가지고 올해 조금 조금 잘 되는 것 잘 될 것 같은데 기술 완성도도 그렇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올해가 내 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가장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또 네, 그런 저한테 좀 중요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케네디 마시엘 선수, 그 되게 월드 클래스 선수인 케네디 마시엘 선수를 이제 거의 끝에까지 되게 푸시를 하셨는데 그런 경기들을 하셨을 때 그런 경기들이 이제 자신감을 주시는지 다른 이제 정상급 선수들과의 뭐 매치가 있다고 했을 때 되게 자신감을 주게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좀 잘하는 정상급 선수들이랑 하면서 내가 내 기술을 정확하게 좀 성공시켰을 때 이제 비록 뭐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했을 때 되네, 이게 되는구나, 내가 연습한 게 또 헛되지 않았구나 해서 그런 게 진짜 좀 보람차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최근에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패더웨이 타이틀을 이제 올 서미션으로 따게 되셨는데 그 이벤트와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이제 그냥 시합을 막 엄청 막
어떻게 해야지보다 뭐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빨리 최대한 빨리 이겨보자, 서브미션으로만 해보자 생각해가지고 엄청 빨리빨리 끝낼 생각만, 근데 빨리 끝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생각으로 최대한 그냥 좀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생각하셨을 때 되게 한국 특정 스타일의 주짓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이라기보다 이제 한국 그냥 이렇게 보통 막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양반처럼 해요. 다들 좀 세게 안 하고 막 조금 매너 지키려고 하면서 뭐 얼굴 깔아뭉개는 것도 서로 조금 막 꺼려하고 세게 하는 것도 조금 꺼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금 더 기술에 집착, 뭐 특정 기술이라고 해야 전체적인 그냥 기술적인 거에 다들 막 조금 더 감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 시합 나가면은 이제 선수들한테 기술이 밀린다기보다 사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게 한다고, 이렇게 빨리 온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민다고 막 이런 식의 당황해서 그렇지, 그냥 기술 대 기술을 붙였을 때 그렇게 밀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국 선수들 잘 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의 주짓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 아니면 아직 그래도 영한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향후 5에서 10년 사이에 어떻게 한국 주짓수가 확장할 수 있을지. 네, 더 점점 잘하게 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도태가 될 일은 절대 없고, 이제 지금 지금 검은 띠들 말고 이제 갈띠들, 보라띠들 보면은 잘하고 있는 선수들 정말 많아요. 뭐 이제 그냥 저희 팀 아니더라도 박재훈 선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팀에서 송하준, 뭐 박인성, 아니면 또 더 어린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서 주짓수에서 좀 잘할 거여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그 이제 다가오는 컴페티션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준영 선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면 될지. 그래도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들 더 보완하고 더 완성시켜서 기술들 연습할 거니까 내년 이제 그 문디알 월드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최대한 입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에 전하고 싶은 한국 주짓수에 대한 뭐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많은 체육관이 있는 만큼 사람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한국 선수 만나면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